골드 디렉터 윤소영입니다. 네, 노래가 진짜 노래방에서 나올 법한 노래가 나와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어떤 날이냐? 맞아요.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사나 코리아 지사에서 처음으로 사업 설명을 하게 된 특별한 날입니다. 네,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제가 오늘 사업 설명을 하면 저랑 비슷한 사람이 주변에 계실 텐데요. 그 분들에게 유사나라는 기회, 아주 좋은 기회를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업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할게요.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빠르게 소개할게요. 1985년생 윤소영, ESFP 안정형, 여름에도 나시티 안에 꼭 나시티를 입어야 하는 저. 네, 아주 보수적이고요. DISC 주도적 사교형.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떠들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 불편해요. 네, 어른이 되면 취직하고 애 낳고 사는 게 인생이라고 보고 배웠어요. 그냥. 그래서 대학 3년을 다녔는데 그냥 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휴학하고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공무원을 준비합니다. 1년 9개월 만에 합격해요. 1년 차에 시험 봐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해서 14시간 동안 도시락 2개 싸가지고 다니면서 돈도 안 들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공무원에 합격합니다. 그 어렵디 어렵다는 보건직 공무원. 전공이 보건관리학과였어요. 그래서 전공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보건직 공무원을 했고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살에 반응하지 마세요. 제가 할 말이 많아가지고 빨리 얘기하네. 그래서 네. 24세에 공무원 합격하고 나서 바로 복직을 해요. 복학을 해요. 복학을 하고 바로 취업계를 내요. 나는 돈을 벌러 가겠다. 그래서 25세에 공무원을 시작합니다. 저는 화성시에 있는 조금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보건직 공무원이 나온 거예요. 보건관리 학과에서 보건직 공무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처음이래. 막 플랜카드를 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빠른 나이에 했고 빠르게 시작한 만큼 저는 진짜 안정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인생 계획에 30 안에 출산을 마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20살에 만난 남편과 21살부터 연애를 하고 7살에 결혼을 이거 다 제가 계획한 거예요. 27살에 결혼을 하고 애도 제가 계획해서 28살에 애를 낳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을 하다가 둘째를 낳고 쉬어야겠다 해서 둘째를 30까지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낳게 돼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뭐 탈 없이 너무 평범하게 잘 살았는데 30세가 된 전 14개월 완모했거든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이거 다 막 엄마 옷, 엄마 바지 입고 막 이러고 살았는데도 되게 행복했어요. 완모를 한 저에게 유방암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병원에서 진단이 내려지고 그 뒤로 제가 한 7년 8년을 계속 추적 관찰을 하지만 유방암은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찮아, 네가 죽으면 우리가 최서방은 장가를 보내고 애들은 우리가 키울게 이러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받는 2주 이내에. 그래서 내가 너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건강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불현듯 건강에 대한 이런 불안함이 생겼고 그러는 찰나에 유산화를 소개받게 돼요. 아까 제품 강사님이 말씀해주신 리셋을 통해서 6kg를 감량하고 지금은 조금 쪘어요. 6kg를 감량하고 가루를 먹고도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고 알약을 먹고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부인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저의 삶을 비틀고 싶지 않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유산화를 공무원 12년 차에 이제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전업으로 돌아섰는데 누가 저를 소개하길 공무원 하다가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공무원 때려치고 그 하는 여자야라고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왜 안정적인 직업을 두고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7급 공무원까지 하다가 때려친 사람이 되었을까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그냥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조금만 더. 저는 약간 소확행이에요. 그래서 사촌 언니가 10년 전에 쓰던 포대기를 줘도 그냥 이렇게 둘러매고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너무 잘 살고 싶은데 남편이 불쌍한 거예요. 혼자만 그렇게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게 불쌍해서 그래 나도 같이 짊어져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아기가 한 90일 되는 첫째 아이가 90일 될 때 복직을 합니다. 미쳤나 봐요.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미쳤나 봐요. 그래서 복직을 했어요. 육아휴직해도 돈이 나오는데 제가 출산휴가를 마치자마자 복직을 해서 첫째 날 이렇게 퇴근을 해서 현타에 이제 막 아기가 너무 어리죠. 이게 뒤통수계예요, 앞통수계예요, 앞통수예요. 네, 이게 머리가 아기들이 없어 지금. 포대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초보 엄마인 제가 이제 일터로 가면서 현타가 오게 되고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뇌물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초과 근무를 하면 1시간당 얼마를 줘요. 직급별로.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꼬박꼬박 4시간 해가지고 급여를 한 100에서 150을 더 많이 벌게 돼요. 그리고 엄마한테 약간 염치불구하고 아이를 맡겨요. 근데 여러분 제 말 잘 듣고 계시는 거죠?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부모님한테 아이를 맡기지만 돈을 한 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만 잘해서 엄마 고마워 이렇게 엄마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번 돈으로 열심히 모아서 이제 살아야겠다 해서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아니면 공원을 가고 돈을 안 쓰는데 이제 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엄마 역할도 아내 역할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공무원을 한 10년 차가 됐을 쯤에 그냥 똑같은 거예요. 불현듯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20년, 30년 더 하면 이게 달라질까?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저희 남편이 소방관이에요. 그래서 1년에 3분의 1을 밖에서 살아요. 그 3분의 2만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 없는 첫날 아기를 이제 몸조리를 엄마 집에서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애가 우는 거예요. 왜 지도 울어. 그래서 그냥 저도 울었어요. 그래서 이 날이 언젠가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동영상을 사실 찍었는데 여러분들 힘드실까봐 사진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려요. 그래서 나는 지금 좀만 더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찰나에 유산화를 리셋을 하게 되고 건강해지게 되고 날씬해지게 되고 막 이게 이거 먹으니까 어지러운 것 같아 막 속도 안 좋은 것 같아 했지만 사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건강은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남편이 진짜 되게 해맑게 라면 2개 먹어서 지금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불 끄다가 힘들면 소방관들이 라면을 먹어요. 왜냐면 밥을 지어 먹을 수 없잖아요. 육개장을 해 먹을 수 없어서 라면을 먹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맨날 살고 얼굴이 점점점 까매지고 하필이면 또 되게 출동이 많은 지역에 있어서 매일같이 막 불 끄고 들어오고 엊그제도 이제 돌아가신 분은 물에서 꺼내주고 막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제일 많이 돈을 버는데 남편한테 돈 한 푼 들어가는 게 좀 아깝다? 왜지?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을 챙기면 비기 싫은데 근데 챙겨야 되고 이런 저의 그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회사를 가야 되는데 애들이 자꾸 아프는 거예요. 수족구도 1번이 우리 애들, 장염도 1번이 우리 애들, 독감도 1번이 우리 애들.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왜 우리 애들은 아플까? 생각해 보면 제가 임신했을 때 진짜 무지해서 유산균 하나 영양제 하나 먹지 않았으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찰나에 유산화를 이제 소개받아서 먹게 되었는데 그냥 내심 이걸 일로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공무원이고 내 친구가 소개했는데 넌 다단계 하는 여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50만 원만 정도만 벌면 내가 건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막연한 듯 약간의 욕심을 내봅니다. 그래서 혼자 말하지 않고 조용히 50만 원만 부업으로 벌어봐야겠다 하고 유산화의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아까 뭐예요? 안정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알아봐야 됐어요. 왜냐면 친구가 좋다고 했지만 사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알아보게 되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에 무슨 IT 업계 쪽에 있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고 하면 누가 저한테 IT 업계에 종사하시나 봐요. 그래서 네 라고 그냥 요즘에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알아보니까 회사가 중간 유통 광고 비용을 줄이고 직접 사용해본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어서 소개를 하면 추천을 하면 그렇게 유통이 되는 방식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네? 나쁘지 않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음료수 한 병을 사 먹으려고 하면 집 앞에 슈퍼에 가서 먹어야 됐고 그걸 싫어다 나르는 아저씨를 보면서 저런 일도 있구나 했는데 그런 단계가 있었고 그 단계에서 생기는 비용들이 있다는 거 그런 마진을 누군가가 이제 수익으로 가져가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변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직접 전화해서 그냥 박스로 사 먹어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직접 소개하는 사람들한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수익을 분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재반 비용을 가지고 회사는 뭘 하냐?
연구도 하고 물류 집 앞으로 배송도 하고 팔 수 있는 사이트도 공개해주고 고객 서비스도 해. 상담하는데 심지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컴플레인까지 처리를 해주는 되게 괜찮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근데 이제 말은 안 해. 계속 속으로만 괜찮네, 괜찮네 하면서 의심에 더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써있는 책들을 좀 읽어보게 돼요. 그러다가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되게 괜찮고 부자고 부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파봐야겠다 해서 제가 또 파는 거 좋아해가지고 책을 막 찾아봤어요. 안 파는 책까지 중고 서적으로 이제 이렇게 찾아서 5권의 책을 이제 보게 됐는데 부자 아빠 21세기 비즈니스에서 비활성 소득을 창출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낮고 나 돈도 없는데 괜찮네. 그리고 충분한 흐름이 생기기 전까지 파트타임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전업하지 않아도 된다고? 라고 해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여기 대통령 있죠, 미국. 이 사람이랑 로버트 기요사키랑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왜 책을 썼나 봤더니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책을 썼는데 거기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약간 극찬하고 있는데 성공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권하고 싶은 업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버는데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괜찮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스쿨. 이 책에는 스스로 경제적 미래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잘만 활용할 수 있는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는 일. 이런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찾고 구축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는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면서 그 알바 천국 같은 데 들어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머지 사람이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정말 괜찮구나 라고 하는 찰나에 여러분 이 표 다 보셨죠? 아마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 이쪽이 아닐까 싶어요. ES 분면에서 시간과 돈을 맞바꿔서 노동소득을 버는 사람이 95%의 인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5%의 부를 가져가고 진짜로 부자 5%의 인구는 95%의 부를 벌기 위해 시스템과 돈을 맞바꾼다는 거예요. 저랑 신랑은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여기서 돈을 벌어서 둘이 치킨집을 하자고 하는 거 신랑이 미쳤나 봐. 나 맨날 같이 내가 냉장고 열어가면서 위생점검하러 다니는데 치킨집을 하자고 해서 약간 현타가 왔어요. 나는 벗어날 수 없나? 계속 일을 해야 되나? 그럼 난 더 바쁠 텐데. 근데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신랑이랑 저랑 이제 공무원이니까 연금 있잖아요. 우리 연금 있으니까 나는 저 BI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무원 연금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내가 드리는 시간과 노동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 2에서 파생된 소득이기 때문에 결국엔 2의 부면에 있는 게 공무원 연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나,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나 했는데 그게 투자를 하고 싶지만 저는 어떤 것도 투자를 할 깜냥이 안 돼요. 용기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뭐 아이템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진짜 괜찮구나 라고 하는 찰나에 마지막으로 이 책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은 지금 팔지 않아요. 그래서 중고서적으로 보게 되는데 아마도 제가 이 책을 읽었더라면 저는 공무원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A, C, B 학생 이렇게 보이시죠? 자세히 보시면 왜 A 학생은 C 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B 학생은 공무원이 되는가 하는 책이에요. 왜? 공무원이 뭐 어때서? 내가 공무원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펼치게 됩니다. 이 A는 학자, C는 자본가, B는 관료형의 약자예요. 그냥 ABC가 아니고. 근데 여기에서 이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학교에서는 사람들한테 재정적 자유를 가르치지 않고 그 부에 대한 재정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지 않고 계속 직업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크게 다를 텐데 이 미래로부터 우리가 계속 보호하면 안 되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에 가서 부자가 될 수 있었으면 지금쯤 학교 교사들은 모두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거. 미쳤나 봐. 나 진짜 선생님이 하는 말만 듣고 나 진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어린 시절의 꿈을 생각해 보면 선생님도 이 부면에 있는 직장인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몰랐어. 근데 여기서 또 이런 표를 발견하게 돼요. ESBI 아까는 현금 흐름의 사부면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소득 그 세율, 납부하는 세율에 대한 요 비율이 있더라고요. 직장을 다녀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맨날 세금 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 내길래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조금만 나아졌던 이유는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근데 반면 사업가랑 투자가들은 세금을 적게 낸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직장 다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법과 재정, 정책을 이렇게 반영하는 데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업가들이나 투자가 또 더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더 반영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비하이분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세금 자체도 우리가 비율 자체가 EI, ES 분면에서 PI로 넘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진짜 괜찮은 일이구나라고 마음으로 이제 다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괜찮은데 내가 이 해볼 만한 이 유사나 이게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찾다가 이 책을 또 발견하게 돼요. 이분이 이제 연세가 되게 많으신 줄 알았는데 어쨌든 26세에 백만장자가 되셨고 25세에 시티은행 최연소 부사장이 되신 이 폴제인 필저라는 분이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데요. 다음 세대에 엄청난 부를 창출할 사람들은 바로 웰니스 산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를 반영하듯이 제가 찾아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있는 사람이 작년 기준으로 100명 중에 84명이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84명은 영양제를 먹고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10명 중에 8명, 9명 먹고 있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매액 자체가 작지 않아요. 32만 5천 원 정도라고 하니까 이 시장이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코로나를 시기로 확 늘었다가 살짝 줄었다가 결국엔 먹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르신들만 영양제를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만 이렇게 사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특정 노년층이 아니라 중산층이 여전히 소비를 많이 이제 하고 있지만 10대들도 그러니까 20대 빼고는 거의 다 먹고 있고 그리고 가족이 2인 이상 공동으로 취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비타민 C 하나 먹지 않던 제가 가족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영양제를 먹기로 했다? 이러면 영양제 시장, 건강기능식품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반영하듯이 코로나 중에도 4년 만에 이제 25%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유산한 코리아도 8년간에 570%를 성장한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진짜 괜찮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자도 아니었어요. 조금만 더 잘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제가 건강과 돈까지 벌고 싶은 토끼,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유산화를 선택했는데요. 그 유산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산화는 진정한 건강, 진짜 건강이에요. 회사 이름이. 그래서 마이런치 박사님이라는 분이 사람들이 진짜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그 마음으로 이제 1992년에 설립하게 되는데 맨 처음엔 좀 할아버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제가 이 일을 하고 제품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이런치 박사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너무 이제 올라오게 되는 찰나에 작년에 미국에 가서 컨벤션에 마이런치 박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이분을 만나 뵙고 꼭 사인을 받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책을 사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마이런치 박사님을 만나게 되고 사인을 받는데 왜 웃고 계시냐면 제가 이제 거의 초반에 이제 사인을 받았는데 이 책 가져왔어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면서 웃으셨고 저는 진짜 너무 해맑게 뭔가 꿈에 그리던 저 연예인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던 얘가 꿈에 그리던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너무 이 사진을 또 잘 찍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제 사업 설명이니까 한번 보여드려봤어요. 중간중간 제 사진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유산화가 1992년도에 마이런치 박사님이 미국을 시작으로 이제 약 33년간 25개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한국에는 11번째 2003년도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2023년 인도를 이제 기점으로 25개국에 진출하는데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내 가족들이 여기에 있는 나라에 살고 계시거나 지인이 계시다면 마음껏 유산화를 전달하시거나 소개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유산화는 글로벌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회사들이 글로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유산화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해서 여러분이 소개하시는 모든 것들이 공유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무원 할 때 그 연구팀을 가보면 뭐 3명, 뭐 2명, 5명 이렇게 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회사에 가서 되게 유명한 그 A 회사의 그 유산균을 만드는 그 회사가 저희 동네에 있었는데 근데 거기 유산균이 되게 여러 개던데 어떤 거 먹어야지 저한테 좋은 거예요? 했더니 거기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다 거기서 그거기니까 아무거나 드셔도 돼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만 다른 거였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아본 유산화 그리고 제가 직접 본 유산화는 15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임상 연구부터 포뮬러 개발 모든 것들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학, 임상학, 유기화학, 약사 그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있었고 컨벤션에 가시면 이 연구진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가 일단은 성함을 몰라서 사진을 찍고 집에서 찾아보니까 제레미 티안 박사님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컨벤션 안에 이제 재미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유산화는 1996년 나스닥 상장 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된 기업인데 단순히 우리 회사가 크다 작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규모가 크다 이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공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기업의 규모, 주주 우리 투명하다. 모든 걸 공개해야 되는 그 의무를 지키겠다. 우리는 어떤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상장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보시면 쿠팡, 포스코, SK 이렇게 있고 심지어 아직 삼성과 하이닉스는 아직 이제 상장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과 유산화가 견줄 만한 그 이상의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검증된 제품력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다 우리 회사 제품 진짜 좋아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국가기관에 검증을 요청하면 이렇게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제조 시설 기준으로 우리는 맞추겠다는데 이 인증을 신청하잖아요. 그럼 진짜 귀찮아요. 와가지고 계속 점검해야 되고 인증 신청을 받은 이제 공무원들 나가서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면 편한데 왜 굳이 해가지고 이거를 왜?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증명하려면 이게 검증이 된 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좋으니까 사실 회사에서 억지로 아니고 회사에서 한 거예요. 네. 인증을 받은 거고 그 빨간색은 이제 국가기관들에서 받은 인증이고 초록색은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먹었을 때 걱정이 없다. 도핑에도 걸리지 않고 뭐 마약 성분도 없고 심지어 도핑에서 걸리면 우리는 연봉의 2배까지 돈으로 주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이 있죠. 이것은 이제 의료인이라면 모두 받아보고 싶어하는 상인데 이 상을 유산화에서 받았다는 것이 저는 되게 신기했고 제가 신기한 나머지 유산화 본사를 갈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늙었더라고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생기고 젊었는데 약간 이제 붙어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제가 너무 이제 자랑스러워서 저희 딸까지 데려가서 제가 유산화 이제 지사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 유타주에 있는데 이렇게 3번이나 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검증력을 보여주고 있고 네, 이거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실제로 이제 제조시설 투어를 총 4번 했고 2번은 아주 자세히 돈을 내고 들어가서 살펴보는 그런 기회였어요. 작년에 이틀이나 연속으로 가서 샅샅이 뒤져보겠다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변태같이 저 혼합기 저 맨 오른쪽 밑에 보면 저 볼트너트 여기 있죠. 여기 이거를 제가 쭉 당겨가지고 봤어요. 저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제가 점검을 할 때 항상 제일 지저분한 부분을 먼저 스킵하고 들어가서 그 업체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데 보니까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믿고 들어갔는데 역시나 젖지나 진짜 유산화의 제조시설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루 제품을 안 먹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어디 가루 제품을 이제 점검하러 갔는데 저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후춧가루를 빻아서 플라스틱 바가지로 퍼서 봉다리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루는 함부로 먹지 말아야겠다 하는 게 저의 약간 신조에 있었던 이런 점검. 이게 흔한 제가 봤던 제조시설이고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깔끔하다고 해서 김치공장 괜찮아요. 기내식 괜찮아요. 편의점 김밥 짜지만 괜찮아요. 깨끗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조시설에 비하면 너무 청결하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산화가 이뿐만 아니라 이제 PDR이랑 CPS라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제 의료인들이 참고하는 서적에 거기에도 유산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할 때도 여기에서 처방을 한다. 유산화 제품이 전문성이 있고 그만큼 다른 제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여기 있어요. 이렇게 써 있고, 네, 이 책은 20여 년간 건강기능식품을 비교해 놓은 책자인데요. 여기에서 4년간 이제 유사한 제품이 1위로 되어 있고 실제로 다른 회사 제품이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계속 팔리고 있다.
그러면 이 책이 결국에 문제가 없고 그게 맞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의심스러우시다라고 하시면 도서관에서도 빌려보실 수 있고 그리고 교보문고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라일 맥윌리엄이라는 박사님께서 컨벤션에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반갑고 감사한 나머지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구나 해서 제가 이제 직접 가서 사진 찍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산하는 5,000명 이상의 스포츠 선수들이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요. 스포츠 선수들이 영양제를 먹는다 함부로 먹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먹었다가 나한테 오히려 뭐 도핑에 걸려서 메달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제를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먹고 있고 메달을 따고 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왜 유산을 선택했냐? 금지 약물이 들어있지 않고 금지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산화 제품을 후원받다가 내가 도핑에 걸리면 100만 달러까지 보증을 해주겠다는데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는 건강기능식품을 넘어서 과학윤리 그리고 가치까지 전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몸소 느끼게 되는 찰나에 컨벤션에서 스포츠 선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스포츠 선수들이 자기가 직접 나와서 이런 멘트를 하는데요. 연습 중에 이제 부상을 당해서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유산화 덕분에 이제 건강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제품력이 경기력과 회복력 모든 것을 이제 케어해줬다. 그리고 유산화는 엘리트 선수들이 좋은 제품을 섭취해야 되는데 유산화는 이 좋은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대상들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괜찮고 유산화 건강기능식품 괜찮고 그럼 유산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유산화를 알아보게 됐는데 유산화가 사업을 시작하시면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기본 후원수당을 줍니다. 기본 후원수당은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첫 번째 특징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네. 바이너리 구조, 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두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누굴 소개하시든 내 바이너리 틀이 양쪽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문할 때마다 실적 점수가 발생하는데요. 그 실적 점수가 내 틀이 안에 배치가 되고 그렇게 배치된 점수들이 일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3시까지의 점수를 이렇게 노란색 주에 이렇게 발생하면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12달 받았다라고 하면 주급은 52주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13개월 월급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급 받는 게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급 주기도 힘든데 매주 사람들한테 주급을 준다? 이것은 충분한 매출이 있거나 운영 자금이 있지 않으면 주기 어려운 것. 그리고 받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할 때쯤 주급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쭉 주급이 들어오고 하니까 너무 제 마음이 안정적이었다. 주급을 받아보시면 포기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위 단계의 모든 매출이 저한테 다 공유돼요. 그러니까 저는 10원짜리, 20원짜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복 매출로 인정돼서 내가 소개하는 밑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다 인정된다고 하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깝지 않고. 근데 이렇게 중복 매출 인정된 것들을 어떻게 주냐? 매주 점수가 올라오면 그 중에 작은 쪽을 소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소실적의 20%를 포인트로 지급을 합니다.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한 주에 4,500점, 5,000점에 이렇게 점수가 발생했어요. 그럼 작은 쪽 어디죠? 4,500점. 4,500점에 20% 900CP. 900CP를 이제 1CP당 1,150원 고정 환율로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왜 근데 포인트를 내서 정산이 좀 귀찮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25개국에 진출해 있다고 했잖아요 다 원 단위가 다른데 그 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유산하는 모든 제품마다 실적 점수를 가지고 있고 그 실적 점수를 환산해 준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쪽에 20%를 받으시고 나면 그럼 500점이 남아요. 그럼 저는 이제 남은 거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500점 남은 자녀 실적 점수는 주급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 주로 이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500점 남아있고 이 자녀 실적은 5,000점까지 계속 누적이 돼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마감이 되지 않으니까 불필요하게 우리가 뭔가를 사서 채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구축하게 되겠죠. 남편의 눈치를 볼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유산화하면서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추가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건데요.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 점수가 5,000점, 5,000점이 됐을 때를 맥스 아웃이라고 합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맥스 아웃이 되면 내 가게당 1BC라고 써있는데 이게 제 가게인데 제 가게당 가게를 보너스로 2개씩을 더 주는 거예요. 5,000, 5,000 되면 보너스를 뽕 하나 나요. 5,000, 5,000 되면 그 다음 주에 뽕
하나 나와요. 가게 하나당 2개씩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나와요. 그래서 내 파트너들이 ABCD라고 했을 때 이 특징은 내 파트너 가장 하부에 부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밑에다 이렇게 붙이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중복 매출이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매출이 인정돼서 내 파트너들한테도 소득이 공유되고 나한테도 공유되고 하니까 파트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내 가게도 좋고 네 가게도 좋고, 그러니까 동반 성장할 수 있고 소득이 무한으로 늘어갈 수 있는 일이겠더라고요. 나만 잘하면. 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특징을 기본 수당으로 가져가고 있고,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셨는데 회사에서 들어가자마자 보너스를 주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뭘 알고 줘? 언제 그만둘지 알고. 하지만 유산하는 시작하자마자 기본 후원수당 플러스로 특별한 추가 보너스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당장 받아가실 수 있는 보너스도 있는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신규 세일즈 보너스입니다. 신규 세일즈 보너스는 내가 누군가를 소개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제품을 먹고 쓰는 거에 무조건적으로 26주간 6개월 동안 10%를 따박따박 지급해 줍니다. 내가 100포인트를 소개해서 10포인트 바로 그 다음 주에 지급해줘요. 근데 기본 후원수당과 같이. 그래서 유산화 시작하자마자 초기 사업자들이 너무 재미있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좋은 보너스. 두 번째 보너스는 마일스톤 보너스. 13주 이내에 이제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인데요. 13주 이내에 내가 브랜드 파트너, 저 같은 사람 4명에게 200점씩 이렇게 포인트가 발생하면 보너스 150CP.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페이스 세터도 달성하면 150CP, 총 300CP. 이거 예전에 없던 건데요. 이게 생긴 거예요. 왜 생겼나 회사에서 이제 알아보니까 초기 사업자들이 사업을 좀 안정적이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이제 고안해낸 이제 보너스인데요. 이거 받아가시면 진짜 대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페이스 세터를 달성하면의 그 페이스 세터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소개했어. 그럼 이 사람이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의 관계가 잘 벌었으면 좋겠지만 계속 잘 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포인트. 이 사람이 수당을 받으면 이 사람의 후원상의 10%를 내가 무조건 평생 받아가는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뭐 선물 세트 안 줘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제 저 같은 사람 4명, 가게에 4명, 저 같은 사람 4명이 연속돼 이제 8주 동안 1600점을 달성하면 한 매출로 한 450점, 500점 정도예요. 450만 원, 500만 원 정도예요. 그런 매출을 13주 동안 4명에게 일으키면 평생 갱신 없이 이 사람이 받는 후원 수당의 10%를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부업자 때 유산을 만났잖아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내가 500만 원 써가지고 평생 10% 이건 무조건. 그래서 저는 부업자분들에게는 무조건 페이스 세터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좋은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나?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8분 남았어요, 여러분. 귀 쫑긋 들어주세요. 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소비자 개념의 프리퍼드 커스터머 PC, 하나는 브랜드 파트너 BC, 캐시백 회원 개념 저예요, 저. 2개 똑같은 건 구독하시면 10%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 파트너는 후원 수당도 보너스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상속도 가능합니다. 그럼 당연히 브랜드 파트너를 하고 싶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브랜드 파트너가 되려면 비즈니스 센터라는 걸 오픈해야 돼요. 아까 제가 가게 했는데요. 저는 가게를 어디 월세 놓고 차리는 건 아니었고 온라인 상의 비즈니스 센터를 오픈하는데 이 비즈니스 센터는 주문이 발생하고 수익이 생기는 그런 가상의 가게예요. 그래서 아까 그 가상의 가게를 차리면 양쪽 바이너리 양쪽으로 이렇게 저희 실적 점수가 공유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비즈니스 센터를 오픈하는 방법입니다. 가게를 하나를 오픈할 수도 있고 3개를 오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을 처음 하는데 뭐 3개야 그냥 하나는 해볼까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무조건 3개를 추천합니다. 이유는 3개의 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가게를 오픈하는 방법은 그냥 평생 유사한 제품 55만 원 정도 먹으면 가게 하나가 뿅 생겨요. 그리고 그냥 여기서 좀 싸게 먹어보겠다라고 하면 한 달에 25만 원 정도 유산한 제품 써보시면 여기서 수익이 발생해요. 근데 저는 유산화를 이제 제대로 일로 하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여행자를 써보니까 한 11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전 제품을 써보니까. 그래서 가게가 3개가 뿅뿅뿅 열렸어요. 그리고 이 뿅뿅뿅 열린 이 가게들을 다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하나만 해보려고 했는데 3개를 준다고 하니까 운영하고 싶은데 50만 원 정도의 제품을 먹고 쓰면 이 가게가 운영이 된대요. 운영이라 어떤 의미인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그치, 나 먹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게 된대요. 가게 하나 3개 차이가 뭐냐면 결국에 똑같은 매출로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냐인데, 가게 하나는 가게가 하나니까 여기서밖에 수익이 발생 안 하겠죠. 그래서 4,500, 여기 4,000점 소실적에 있는 점수만 20% 받게 되고, 가게 3개의 경우는 1번도 내 가게, 2번도 내 가게, 3번도 내 가게니까 중복 매출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1번에서만 발생했는데 밑에는 2, 3번에서도 가게의 그 점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적이. 2,500점에 20%, 2,000에 20% 하니까 똑같은 포인트를 밑에서 이제 소개를 해서 올렸는데, 근데 내가 받는 수당은 최대 2배 이상이다. 당연히 3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부터 계속 3개를 하고 계속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구독 경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템플 아세요? 아이템플? 엄마가 지겹도록 맨날 방문 앞에 나가지고 그 찢어버리고 싶었던 그 아이템플이 1세대 구독 경제. 우유, 신문 그 집 앞에 와 있던 거 아시죠? 그게 구독 경제예요. 2세대 구독 경제, 정수기, 안마기. 그쵸? 이제 아시죠? 느낌 오시죠? 3세대 유튜브, 넷플릭스 이거 구독 경제. 그쵸? 구독 경제가 뭐냐면 일정 기간 고객이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고 지속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독 경제예요. 근데 이 구독 경제의 규모가 16년에 25조였는데 25년에 100조래. 100조가 나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어쨌든 진짜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개나 구독하시는지. 근데 요즘에는 심지어 보시면 셔츠, 양말, 면도기, 속옷, 꽃, 구독을 안 하는 게 없어. 반찬도 줘요. 이런 구독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진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캔바, 블로그 이렇게 하는데 쿠팡, 유튜브. 전 딱 요만큼 하거든요.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아이들 학원도 구독인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계속 돈을 쓰는데 뭘 받는 건 없지만 그냥 계속 돈이 나가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진짜 구독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구독을 할까? 나는 왜 구독을 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 편리하고 최신 제품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맞춤형이고 가성비가 좋은 이유로 사람들은 구독을 하는 거예요. 정수기 왜 구독해? 물을 6개를 맨날 10,000원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안마를 맨날 받으러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구독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점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 근데 단점, 약점이 있어요. 비용이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찰나에 유산화를 50만 원만 벌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유산화는 50만 원을 내가 구독하면 영양제 먹고 화장품 쓰고 바디용품 쓰면 구독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쉐어러를 시작으로 현재는 골드 디렉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열심히 벌어서 골드 디렉터가 됐고, 저는 이제 투스타 다이아몬드가 사업할 때 최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별표를 해놨어요. 될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 시작하시면 다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골드인데 더 많이 받으신 분들 여기 많고 저보다 못 받으신 분들도 많지만 우리는 다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유산화를 통해서 엘리트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도 받아가실 수 있어요. 이건 약간 먼 미래 같아서 그냥 패스할게요. 그리고 돈만 받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돈 받아가는 사람들한테 여행도 보내줘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돈을 벌다 보면 여행도 갈 수 있다. 제가 제일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유산화가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동네가, 제가 이제 김포에 사는데 김포가 땅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상속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상속을 하면 그 돈 내는 게 더 힘들다. 근데 유산화는 취등록세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은 재산이 없지만 물려줄 때도 엄청 고민이 많을 것 같았는데 아이한테 유산화를 물려주면 진짜 이거 너무 괜찮겠다 해서 저는 그 상속의 씨앗으로 유산화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속자가 유산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컨벤션에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함께 하고 저기 데이비드 멀렘 보이시죠? 유산화 멀렘 사장님이 이제 우리 딸이랑 사진 찍어주려고 했는데 저기 권수포님 저기 앞에서 저기 같이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한 사진부터 마라톤부터 제가 저의 상속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유산화의 상속자와 이 유산화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유산화의 골드 디렉터. 사람들이 유산화 시작하면 골드 디렉터는 되어보자, 골드는 돼야 성공자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저도 성공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여전히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유산화를 하기 전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정적이고 불안해하고 그냥 다 싫어요. 그냥
다 프로 불편러라고 저희 스폰서님 별명 지어주셨는데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유산화 시작하면서 말도 생각도 행동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는 경험을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카카오톡 프로필에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써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일에 유산화를 열심히 전하고 평일에 가족과 함께해요. 맨날 저녁해요. 진짜 집에 가서 맨날 저녁하고 평일에 좋아하는 배드민턴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매주 주급을 받습니다. 매주 주급. 저는 유산화를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한 주도 주급을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제 꿈은 이그제큐티브 투스타 다이아몬드인데요. 제가 처음에 유산을 시작할 때 제 앞에 있는 가장 그 높은 직급자라고 하시는 분이 투스타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나도 그냥 저 여자 정도만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도 유산화를 하면서 삶을 되게 만끽하고 만족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투스타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죠. 네,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 하면서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함께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는데 함께 성장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산하면서 진짜 별의별 걸 다 해본 것 같아요. 차에다 스티커도 붙여보고 유산화도 전달해보고 자판 깔고 풍선 달고 유산화 여기 설명해드릴게요도 해보고 바카스하고 뭐 이렇게 춤도 춰보고 그리고 저거는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제가 혼자 그 꿈 파티한 거 내 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초대했는데 2명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꿈 파티를 했던 사진 붙어 있어요. 저는 유산화가 저의 또 다른 이제 가능성을 발견해주고 진짜 원 없이 해볼 것들을 다 해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 삶에 여러분들 삶에 각자가 유산화가 아니라 삶의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 목표를 내 삶의 이 목표를 유산화로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스폰서님과 형제라인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파트너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부업으로 유산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부업으로 유산화를 권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부업자 파트너들과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속해 있는 더 트루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신 이곳이 트루 그룹의 시스템인데요. 각종 지역별 로컬 세미나부터 그리고 부업자들을 위한 스타트업 세미나까지 오프라인, 온라인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온라인 시스템이 완전 가능하도록 A2U라는 앱도 이제 최근에 출시가 되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화 전체의 상위 소득자 50% 이상이 트루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트루그룹과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셔서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만약에 이곳에 오셨다라고 하시면 꼭 유산화를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딱 2명에게만 전화 보세요. 전해 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모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유산화를 알아보러 오신 분들이 있으셨고 저와 같은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유산화를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